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매월 말 월말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가 나오면 회계팀이 결산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 어떠한 분석적 검토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결산 오류 발견 절차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정잔액이 음수인 것 찾기입니다. 설마 계정잔액이 음수인 것이 있겠어? 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답신양그룹 해외 46개 자회사들이 월말 결산을 하고 연결 시스템에 재무제표를 업로딩을 하면 국제회계 팀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계정잔액이 음수인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습니다. 계정잔액이 음수인 이유는 대개 회계 처리를 할 때 올바른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음수가 나온 계정의 분계를 찾아서 올바른 계정으로 재분류하는 수정분계를 끊어야 합니다. 음수가 나오는 다른 이유로는 간혹 매출 채권 금액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수금, 선수수익으로 계정 재분류해야 합니다. 음수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로 발생주의 항목에 대해 기말잔액을 수정할 때 기초잔액보다 더 큰 금액을 환입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액만을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기초잔액 전체를 환입하는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결산 오류 발견 두 번째 절차는 손익계산서 개별 계정잔액이 매월 누적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외화환산 손익 등 평가계정, 환산계정은 증가 또는 감소 모두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계정은 매월 반드시 누적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의 경우 매월 금액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비를 보면 간혹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오류를 발견하곤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인보이스를 받아서 회계 처리하는 항목은 회계 처리를 할 때마다 금액이 누적되므로 누적 잔액이 감소할 경우는 없는데 인보이스를 받지 않고 엑셀 파일에서 계산한 금액을 이용하여 원래의 회계 처리를 다른 계정으로 계정 대체하는 분계 같은 경우 매월 계산하는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해외 자회사가 현지 회계 기준으로는 운용리스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한국 모회사를 위해서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비로 계정 재분류하는 경우 기초부터 월말 결산할 때까지 누적 운용리스를 비용을 전액 계정 대체하지 않고 일부만을 계정 대체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결산 오류 발견 세 번째 절차는 각 계정별 month only, 즉 당월 금액만의 숫자를 전월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금액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만약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계정이 있다면 끝자리 숫자에 0을 한 번 더 입력하는 등의 숫자 입력 오류는 아닌지 원인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결산 오류 발견 네 번째 절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월 대비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항목이 있으면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것보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변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정잔액이 빵인 항목입니다. 사람들은 계정잔액이 빵이면 아무런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해야 할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즉 누락하면 계정잔액은 0이 됩니다. 따라서 계정잔액이 0인 항목들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너 정말 0이 맞아?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계정들은 대개 발생주의, 어크루얼 항목들입니다. 어크루얼이라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오기 전이라도 거래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올 때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체크리스트에 파악해야 할 발생주의 계정 과목들을 기재하고 잔액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결산 오류 발견 다섯 번째 절차는 계정명세서 분석입니다. 첫 번째 분석 절차는 계정명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항목별로 또는 거래처별로 음수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100개 있는 회사의 매출채권 계정잔액은 100개 거래처 잔액의 합이므로 비록 음수가 있는 거래처가 한두 군데 있더라도
BS상 매출채권 잔액은 양수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 맨 첫 번째 절차에서 IS와 BS의 계정 잔액이 음수인 항목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비록 양수인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계정 잔액 명세서를 보면 거래처별로 또는 항목별로 음수가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계정으로 계정 재분류해야 합니다. 계정 명세서상 음수는 눈에 쉽게 띄니까 오류를 발견하시기가 쉽습니다. 계정 명세서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말과 단기말에 거래처와 금액이 동일한 항목, 즉 1년 내내 변동이 없는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즉 당월말 명세서만 보면 안 되며 항상 전기 명세서와 같이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엑셀 함수를 이용하여 동일 거래처를 찾거나 동일한 금액을 찾기를 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항목이 오랫동안 있다는 것은 항상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비를 선급하면서 선급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실제 광고 기간이 경과했는데 선급 비용을 광고 선전 비용으로 계정 대체하는 것을 누락한 것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이미 한번 왔으며 다시 오지 않으니 관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전기와 동일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간혹 협력업체, 구매거래처의 부도 파산이나 해당 구매거래처의 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우리 회사의 채무이자 상대방 구매거래처의 채권에 대해 상대방이 우리 회사에 3년 넘게 청구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채권 소멸 시효인 3년이 경과하면 채무 면제이익으로 채무를 제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팀의 자문을 구하신 후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오류 발견 마지막 절차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비율 분석입니다. 흔히 분석적 검토 절차라고 하면 비율 분석을 떠올리실 만큼 누구나 다 아는 절차입니다. 비율 분석은 각 개별 비용 항목에 대해 그 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인, 원가 동인을 BS나 IS의 다른 계정 과목 중 하나에서 결정하고 그 두 개 계정 과목 간 비율을 계산하여 전기 대비 급격한 변동이 있는지 파악하거나 비율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비율이 범위에 들어오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반비의 경우 운반비의 증가 또는 감소를 결정하는 계정을 BS나 IS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매출일 것입니다. 매출이 늘면 운반비도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운반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올해와 작년을 구해서 서로 비교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발생한 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것을 누락했거나 기간기속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반비 이외에도 손익계산서에 있는 다른 많은 계정들에 대해 해당 비용과 수익을 결정하는 동인을 BS나 IS의 다른 계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판매보증비도 매출액 수준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기와 단기의 비율을 비교 분석해서 적절한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BS의 차입금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면 이자율이 나옵니다. 이 이자율이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과 비슷한지 비교하면 이자비용 회계처리의 누락 여부를 간단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율 분석은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각자 좋은 방법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외화환산 손익은 외화 매출 채권 등 외화 채권 채무에 대해 계산하므로 채권 채무의 만기인 60일, 2개월분에 대해서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환산 손익이 결국은 환차 손익이 되며 외환차 손익은 매월 발생하므로 12월 말 결산을 할 때는 환차 손익은 12개월치가 손익계산서에 기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 수준에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또한 환율의 변동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격한 변동이 있지 않은 한, 환차 손익을 환산 손익으로 나누면 6과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환산 손익이 환차 손익보다도 크게 나온다면 이는 계정 분류 오류나 환산 손익 계산 오류가 발생했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해지 회계를 하고 있다면 외환산 손익의 반대 방향으로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나오게 해지 거래를 체결하므로 두 손익의 금액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해야 합니다. 외환위험의 net exposure, 즉 외화 채권 채무의 순액에 대해
100% 해지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한다고 하면 그 비율을 고려했을 경우만큼 외환손익과 파생손익의 금액 비율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넷 익스포저의 70%를 해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파생손익은 외환손익의 70% 수준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은 결산 오류 발견 분석적 검토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Q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